네, 안녕하세요. 천만원대 전원주택 카페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밴드 회원 여러분, 그리고 촌스러운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방문해 주셔서 많이 이렇게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그동안 제가 농막 설치에 대한 것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는데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서 땅을 어떻게 사야 되고, 그리고 농막 설치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말씀들이 참 의문점들이 많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 촌스러운 방송 동영상을 쭉 이제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참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소개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맨 먼저 땅을 소개를 하고 그 땅을 보시고 땅이 일단 마음에 들어야 나중에 거기서 텃밭을 하든지 나중에 귀농귀촌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힐링을 하든지 어떤 작물을 어떻게 심어야 할지 어떤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 땅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땅, 그 땅에 대해서 그 주변의 입지 조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농막 설치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농막 설치는 이게 사실상 가건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이게 주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막은 이제 그 농산물 창고용이나 아니면 그 농기계를 보관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농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다가 보면 어떻게 뭐 창고만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창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할 수 있는 거고 또 피곤하면 한숨 자고서 또 그리고 농사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농막을 쓰되 거기에 전기, 수도, 정화조까지 이 오픈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현재. 과거에는 이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줘서 지금은 그나마 농막에 자유롭게 그래도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이런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그리고 이제 힐링에 대한 부분 국민들의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이제는 깨닫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이 국가가 됐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러나 이런 좋은 농막에 대해서 활용할 때 잘못해서 불법으로 해서 결국은 국가와 마찰을 일으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소개해 줬던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수없이 당부를 했습니다. 손톱 하나라도 불법을 하지 말라. 그리고 돌멩이 하나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분들은 아예 저하고 인연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농막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하지 말라는 것은 티끌만큼도 한 적이 없고 불법을 저지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간 많은 분들이 왜 농막에다가 불편하게 농막 올리는데 좀 불안하게 받침대를 왜 저렇게 했느냐. 좀 더 밑에 콘크리트 기반으로 하든가 아니면 밑에다 돌멩이를 뭐 갖다가 받쳐놓고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게 밭에다가 큰 돌멩이를 갖다 놓게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밭에 농막인데 건축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세면 콘크리트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밭 위에다가 농막을 가설물로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최대한 건설 장비로 수없이 다진 다음에 또 그리고 비가 오고 그리고 일정 기간 침하가 될 기간을
보름에서 어떤 경우는 2달 정도 기다려서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농막을 얹는데, 그나마도 그 농막 자체가 좀 불안전합니다. 어떻든 아무리 다지고 한다 그래도 비 오면 조금씩 치마는 되게끔 돼 있어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면 적게 치마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안쪽으로 이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자갈을 모아서 거기다가 밑에다가 최대한 다진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그것도 불안해서 그 위에다가 주철로 된 주물로 된 뭡니까 맨홀 뚜껑, 이 주철로 된 맨홀 뚜껑을 그 위에다가 얹고 그 위에다가 다시 그 세면 그 블럭을 얹어서,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철판을 깐 다음에 그 철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농막을 올립니다. 몇 개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치마가 그냥 올려놓은 것보다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 이상 치마는 됩니다. 예,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면서 완벽한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치마가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완벽한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왜 세면 블록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어떻든 세면 블록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얇은 4인치짜리가 있어요. 4인치짜리.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보루꾸라 얘기하는 아주 얇은 거 있어요. 그거는 사실상 그 어른이 주먹으로 때려도 잘못하면 깨질 수 있는 이런 강도예요. 약해요. 그렇지만 6인치, 8인치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냥 웬만한 그 큰 중한마로 때려도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6인치 혹은 8인치를 사용합니다. 예, 잘 안 나와요. 8인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중간에 그 홈이 파져 있는 거기는 세면 콘크리트를 전부 다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격 다짐해가 거기다가 다 해서 그냥 세면 콘크리트 블럭을 2개를 큰 걸 받친다 생각을 하면 돼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좀 두서가 없어도 궁금한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요, 이 동영상이 어떻든 부동산이고요. 이 땅에 대한 부분도 부동산이지만 결국은 농막 자체도 사실상 움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부동산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땅에 대한 설명도 많지만 그보다 솔직히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선천적이고요. 그리고 후천적인 거는 사실상 농막에 대한 부분은 불완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완벽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잡소리, 좀 잔소리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게 정보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있었는데 의문점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다못해 내가 자동차를 하나를 구매를 해도 이게 깜빡이가 전조등이 왼쪽 전조등, 그다음에 방향지시등 이게 어떻게 켜지고 꺼지고, 그다음에 히터가 어떻게 나오고 뭘 누르면 히터가 이렇게 나오고 에어컨이 나오고, 그리고 우회전 좌회전 할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동차 구조에 대한 거 부분을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동차 하나를 갖고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사실상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요. 그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농막은 더 하죠. 건축입니다. 작은 건축이에요. 이런 작은 농막 하나가 이 농막 안에 정말 종합적인 과학이 들어있고 이 안에 생활이 들어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 안쪽에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 이 건축물에 내가
과연 어떻게 이 과학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구성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작은 6평에 불과하지만 이 6평을 만드는 데는 사실상 30평 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공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목수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타일 붙이는 그 타일공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벽을 붙이는 벽지하는 이 뭡니까 도배공도 들어가죠. 목수 다 들어가죠. 그리고 중간에 전기하는 전기공 다 들어가죠. 샤시하는 샤시공 들어가죠. 그리고 외장하는 모든 부분은 또 외장 목수가 있고 내장 목수가 있고 따로 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건축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반시설, 전기, 수도, 정화조는 어떻게 유입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은 예를 들면 단독주택에 살아봤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얼마큼 손이 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거는 대충 머리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작은 단독주택에 불과하지만 가건물이다. 정식 건축 허가를 얻지 않는 가건물일 뿐이지 사실상 여기 들어가는 건축 행위에 대한 거는 집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일개의 분들이 얘기를 해요. 건축을 하다가 10년 늙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농막을 내가 좀 싸게 하려고 농막을 사고 주변 시설 다 하고 해갖고 한 다음에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5년 늙었다는 사람을 부지기수로 많이 봤습니다. 예, 이게 다 벌어먹고 사는 게 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짜장면이 맛있다고 해서 내가 저 짜장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맛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차라리 5천 원 주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게 내게도 굉장히 보탬이 될 겁니다. 그 시간에 나는 내 일거리에 대해서 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낫지. 남의 그걸 가지고 있는 밥그릇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는 분명한 수업료를 낸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서론이 아니라 이거는 웬만히 하시는 분들은 처음 동영상 하셨던 분들은 왜 이게 이렇게 주절주절 말이 많느냐 한다면 토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주변 전기, 수도, 정화조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기 농막에 대한 구조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이라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보면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도로도 나도 같이 공유의 목적으로 같이 도로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문화가 다르고 부산 문화가 다르고 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도심지에 있는 사람하고 이 농촌에 있는 사람하고 문화가 다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공의 그 도로가 있으니까 무작정 달리든지 내 마음대로 다니면 돼. 알아서 내가 세금 내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부서지면 다 고쳐주는 거고 이렇지만 시골의 도로는 그렇지 않아요. 먼지 풀풀 나고 지나가다 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고 그리고 도로 폭이 좁다가 보니까 지나가다가 과일나무 하나 꺾어버리면은 굉장한 그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는 다르다. 모든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문화도 좀 설명하려 보면은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주절주절 하게 되는 거죠. 예, 오늘 또 이제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여기는 전번에 동영상은 처음에 제가 모집을 했을 때 그 동영상을 참조를 제가 더보기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총 이제 세 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채 한 채 이렇게 그 농막 하나하나당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이 세 개는 이 큰 면적을 가지고 나눴는데 분할입니다. 이 분할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이실지 몰라도 이 땅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저기 하수통 이렇게 지하로 밖으로 빠져 있는 물 배수구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이제 요게 고추 말뚝이라고 그래요. 고추대라고 그러는데 고추대를 박아놨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경계 말뚝을 박아 놓으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이게 묻히든가 부러지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고추 말뚝을 한 1m, 1m 50짜리를 박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요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말라고 이렇게 박아 놓은 거고, 여기 요 땅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요렇게 가서 여기 배수로 옆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간 다음에 저기 구부러진 여기가 경계고, 그리고 저 밑에 바위 밑쪽 저기가 경계고, 그 뒤쪽으로 저 바위 아주 천연기념물 같이 생겨져 있는 저 바위 뒤쪽으로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저 뒤에 경계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분할을 세 필지로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농막 주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 첫 번째 땅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도로, 여기, 이 도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저까지가 4m예요. 그래서 이렇게 4m 폭으로 도로를 이렇게 진입로를 했고요. 이 진입로가 이렇게 이제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저 진입로 폭은 저 옆에 저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진입로가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입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진출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진입로가 되는 거고, 요 폭이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도로 폭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경계죠. 경계. 이제 두 번째 땅, 두 번째 농막하고 경계인데, 저 뒤에 보면은 저 말뚝이 약간 좀 바뀌었는데, 저 산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아래쪽 저 지점입니다. 제가 고쳐놨는데, 저기로 해서 여기에서부터 저 소나무 뒤쪽 저기가 이제 경계예요. 여기 이제 임야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소나무, 멋진 소나무 있죠. 저 소나무 뒤쪽, 바로 뒤쪽에 빨간 말목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말뚝이 있어요. 저까지가 이제 두 번째 땅의 경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도로와 만나는 거죠. 이렇게 도로에 만나고, 여기서부터 저 앞에 저 지점, 저기가 이제 임야하고 토지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저기고, 그리고 저 뒤쪽까지가 이제 경계고, 요게 이제 요거는 분할되는 경계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 땅이 되고, 아까 처음 봤던 저 아래 저기가 이제 첫 번째 땅이 되고, 그래서 여기 진입로 이쪽에서부터 이게 이제 분할을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참여를 해갖고 이제 분할할 때 전부 다 설명을 다 해줘도 한 번 듣고 또 이렇게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좀 부러져 있는데 이렇게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추 말뚝을 이렇게 깊게 박아놔요. 이게 훼손될 거 하고 또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저 뒤쪽 전봇대 우측에 보면은 약간 언덕을 올라가는 산 쪽에 있는 저기가 경계점이고, 그 경계에서 뒤쪽으로 저 뒤로 쭉 가서 아까 처음에 저 고추말뚝 있었던 데가 이제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농막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서 저 아까 제가 그 소나무 뒤쪽 이렇게 얘기했던 저렇게 와서 요거는 이제 요거는 진입로고 요거는 출입구고, 이쪽으로 해서 요 땅 안쪽의 땅, 요게 두 번째 땅이고, 세 번째 땅은 아까 그 경계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저 밤나무 있는 큰 밤나무 있는 저걸 포함해서 저 언덕 위쪽으로 언덕 아래부터 시작해서 언덕 저 위에서 저 뒤쪽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땅이 세 번째 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분할에 대해서도 다들 저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분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분할은 일단 넓은 땅을 사면 평단가가 한 평당 단가가 낮아요. 근데 이제 쪼개진 200평, 100평짜리로 한다면은 단가가 높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농막하고 이것저것 하고 전기수도 정화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잘못하면 뭐 7, 8천 뭐 1억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땅을 사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내 땅으로 나누어 갖고 내 땅으로 등기를 받고 분할이 딱 되고 난 다음에는 내 거야, 완전히. 내 땅이 딱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기간이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한 2달 정도 여유를 갖고 이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저 그 세네 군데 지금 저 접수를 받아 놓고 지금 저 계약을 다 해 놓은 그 땅들은 이제 봄에 하게 되고, 지금 계속 분할이 행정이 지금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지금 한 달 정도 경과됐고 한 달 후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요. 어떤 땅은 한 지가 뭐 일주일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일주일 전부터 해서 2달 정도 후에 작업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4월부터 작업이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4월 말부터 작업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제가 모집을 하고, 그리고 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봄에 만약에 모집을 했다면은 여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름에 하게 되면 이제 가을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들 이해를 못 하시고, 이게 시간이 얼마큼 걸리는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늘 아주 한꺼번에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농막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땅들이, 여기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눈이 좀 이제 이렇게 아직까지도 곳곳에 조금씩 쌓여 있는 곳도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할 건가, 여기다 무슨 작물을 심고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구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제 땅이라는 거는 1차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하나의 그건데, 뭐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작물 재배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작물 재배도 되지만 이제 체험 용도가 더 많을 거예요. 체험을 해보고 균형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고 일단 농사부터 지어라 자꾸 이제 저 정부에서는 이제 좋으는데, 뭐 농사에 대해서 알아야 뭐 농사를 짓지. 그러면은 와서 흙이 어떻게 생겼고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건지 한번 지어보고서 균형을 하든지 귀촌을 하든지 이사를 오든지 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상 이제 체험 영농, 체험 텃밭이 아무래도 많겠죠. 여기 이제 여기 농막에, 어이구.
여기 농막을 이제 이 디자인으로는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변형을 조금씩 이제 시켜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자재를 이제 후회 없이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정말 자재가 좋은 자재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두께가 벽 그 단열재 두께가 사실상 여기는 150 이상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마감하고 이러면 엄청 두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단열재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정말 그 자재 아끼지 않고 여기 정말 자재가 좋은 자재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상 여기는 이번에 기존 우리가 쓰던 그런 그 자재값도 많이 올랐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편백하고 우리가 쓰던 이 나무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뭐 똑같은 가격이면 편백을 쓰자 그래서 썼는데, 이제 편백이 좀 조절이 돼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밖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다락에도 역시 열선으로 저 난방이 돼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이제 난방 되는 거고, 여기서도 애들이 무지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요건 다락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봐왔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 뭐 이 정도. 이렇게. 뭐 특별한 거는 뭐 없습니다. 기존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양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팀이 아니라 다른 팀에 내가 얘기를 해서 이걸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보통 이제 이걸 열쇠를 싸구려를 이렇게 자꾸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실린더 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은 일단 이렇게 잠그게 되고,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일단 이중 잠금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요 안쪽에 번호키 여기 얼마 안 합니다. 뭐 15만 원에서부터 뭐 비싼 거는 30만 원 안 되게 이렇게 주면은 번호키를 하는데, 가능하면 2개로 하십시오. 2개로 해 두시는 게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번호키로 혹시나 잘못 열렸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키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일단은 한번 탁 열었을 때 탁 열리는 것보다는 2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전장치가 더 확고하니까 그렇게들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말썽도 많고 자꾸 얘기를 하셨던 이 부분, 여기 처리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자갈을 충분히 다져 놓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 뚜껑을 주물로 되어 있는 맨홀 뚜껑을 두꺼운 걸 갖다 받칩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한 거 뭐 지금 보기 좋게 하라고 해서 이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마른 목골 내가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볼 것 없이 비만 한번 오면 쑥 내려갑니다.
근데 그게 보기 좋다고 해서 안정적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 뭐 이렇게 이제 중간에도 이렇게 받쳐 주는데요. 여기도 역시 주철 뚜껑으로 밑에다가 여기도 이제 세면을 조금 했습니다. 자꾸 세면 하길래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자갈을 깔고 그 부분만 해서 이렇게 좀 보강을 이렇게 했고요.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맨 땅이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주철로 받치고 밑에는 콘크리트 세멘트를 콘크리트를 좀 했고요. 이것마저 정 안 된다. 이걸 빼내라 그러면은 밑에만 살짝 이렇게 긁어내게 되면은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치마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워낙 단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이게 여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 물 이렇게 웅덩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여기서 홍천에서는 이게 뭐라고 그러냐 하니까 물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탕. 여기 물탕 여기다가 물을 쓸 때 뭐 여기다 뭐 바가지나 세숫대나 이런 걸 해서 여기다가 물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화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하수, 여기가 지하수 원수입니다. 이렇게 지하수 이용시설 그리고 허가까지 다 받았고요. 이렇게 해드리고 여기는 뭔가 하면 여기는 이제 물탱크예요. 혹시나 몰라서 물탱크를 먼저 이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모다로 각 이제 농막으로 뿌려주는 죄송합니다. 뿌려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했고 전기 이렇게 유입을 다 시켜서 이렇게 전기 전봇대 다 받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이게 물이 물 잘 나오죠? 요걸 물을 이거를 겨울에는 앞에 걸 잠그지 말고 뒤쪽을 잠그세요. 뒤쪽을. 이게 부동전이라고 해서 얼지 말라고 해서 부동전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외 수도는 앞에 열어서 놔두고 뒤에 걸 열어서 열고 이렇게 열고 뒤에 걸 닫고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주 추울 때는 약간 살짝 얼긴 얼어도 그래도 이거는 잘 안 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저 아래 농막과 같은 모델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뒤쪽으로 이제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뭐 엉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잘 그걸 했고 저기 뒤쪽으로는 여기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큰 관을 이렇게 묻어서 이쪽에서 물이 많이 산 위쪽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이렇게 다 흡수돼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분은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다 건축물을 올려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그렇고 이제 앞에 상황은 뭐 전에 여름철에 찍어드렸나요? 그때 보여드렸던 거를 있는데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얼음이 다 얼어서 예. 요게 이제 두 번째 농막이고요. 저기가 이제 마지막 농막입니다. 여기 이제 일단 형태가 좀 다르죠. 저 형태하고 여기 두 형태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이걸 만든 팀이 달라요. 다른 팀에서 제작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많이 보던 이제 형태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형태를 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많이 바꿔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저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수도하고 야외 수도하고 그리고 정화조 이렇게 잘 이렇게 심어서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예, 이렇게 조용하고 적막했던 시골이 지금은 이렇게 아늑한 아주 보기 좋은 이 농막들이 세 채나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사람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동네가 바뀌었어요. 우리 팀들이 이렇게 분할해 갖고 4분 5분 이렇게 해서 가면은 그 마을이 구경도 많이 오고요.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농막들이 많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개척하는 그런 프론티어 정신이 좀 있어서, 처음에 보면은 누구도 이건 엉망이다, 이건 도저히 이 땅으로는 뭘 할 수가 없다, 구제가 안 된다 하는 땅들을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좀 개척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랬었구나, 이런 걸 하시려고 그랬구나, 다 그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한 가지 좀 뭐 자랑 아닌 자랑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자존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저 앞에 보면은 이제 저기 사장님이 이제 어디 도예지에서 이제 이제 대기업에서 중간 간부까지 하시다가 지금 이제 퇴임하시면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펜션을 이렇게 수십억 들여갖고 이제 펜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에다 이렇게 도로를 여기까지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까지 이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내드린 거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 아래 가면은 조그마한 저 넓은 저 까만 돌들이 있죠. 저기 돌하고 저 밑에 강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발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물장구를 쳐도 좋을 만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 암석 위에다가 뭐 하다못해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이런 조건이 되고, 여름철에는 여기 또 이제 수영도 좀 할 수가 있고 물놀이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기가 이제 뭐 몇십억 간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5천만 원으로 이제 내 펜션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환경 참 좋죠. 주변 환경이 정말, 저기 나가면 큰 도로 만나죠. 그리고 차들도 거의 안 다니죠. 저 위쪽으로 가면 이보다도 더한 좋은 냇가가 쭉 연결돼 있어요, 계속.
그리고 맑은 물에다가 이 정말 좋은 공기, 예, 참 이런 환경, 이거 어느 누가 전원주택을 이렇게 예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땅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만 5천만 원대로, 야, 내 땅 150평에, 예, 그리고 이렇게 농막, 근사한 농막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강하고 맞닿은 곳은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소 4, 50 이상은 다 합니다. 어떤 곳은 100만 원씩 달라 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농막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모처럼 났고, 또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괴산 땅 이제 계약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찍지 못했던 거 한 개라도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곳, 예, 홍천, 지나가다가 홍천을 들렀고요. 예, 여기 하고, 앞으로도 시간 나면 좀, 조금씩 이렇게 찍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촌으로 갑시다. 촌스런.